(2023년) 오늘 11월 30일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입니다. 이분은 중도 좌파에 들어가죠. 네, 중도 좌파에 들어가는 분인데, 이분이 이준석의 내로남불 이 발언을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남의 편견은 잘 지적하면서 자신 성격 문제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능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월간조선 박이석 기자가 쓴 그 분석 기사에 의하면 말이죠,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연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소위 강준만 교수의 그 전체적인 집중 분석을 해서 이준석이란 자가 어떤 자다라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피처를 그린 이런 빅 픽처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이준석 신당이 연일 이제 화제를 띠고 있는데, 완전히 이거는 허울한 얘기가 많습니다. 뻥이다 이거죠. 뻥카다 이거죠. 뻥카드인데, 이게 신당을 하려는 사람이 지금 이 국민의힘 당에 그대로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안 나갑니다. 혹시나 여기서 자기한테 뭔가 제안이 올까봐 그러면서 계속 자기 몸값을 바깥에서 신당으로 올리고 있으면서 나를 좀 잡아 끌어다오, 나를 불러다오, 님이시여, 님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죠. 나 좀 불러다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중책을 맡겨달라 이거죠. 그러나 누가 맡기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준석한테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이준석한테 몇 번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은 주요 인물 호감도, 정당 간 지역구도, 자금력, 조직력 등을 고려했을 때 창당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딱 정의를 했습니다. 누가요? 강준만 교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영남권에서 최소 30석 받을 수 있다고 큰 소리 꽝꽝 치면서 신당 마케팅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아는 정치평론가라든가 정치인들은 웃고 있죠. 30석 좋아하네. 30석? 30석이 네 집 아이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계속 30석 할 수 있다, 신당 마케팅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준석은 기존 정치권의 구태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막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이 안다는 사람들은, 이 정치를 안다는 사람들은 또 배꼽을 잡습니다. 이런 이씨의 발언을 접할 때마다 이준석은 과연 구태와 무관하냐? 너 자신이 바로 구태 아니야?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2011년에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이 보인 행태를 보면은 구태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그의 말, 행동, 과연 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느냐? 강준만 교수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코로나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 문재인이가 그 방역수칙 거리두기 가지고 얼마나 재미를 봤습니까? 수 틀리면 그냥 5명 이상 못 모여. 그래서 집회를 못한 겁니다. 만약에 이 방역수칙에 그걸 안 했더라면 문재인 정부는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냥 일어나야 될 게 부동산 문제, 뭐 아주 광화문에서 그냥 난리가 나고 그냥 자기는 진압한다고 난리 나다가 결국 불상사도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니까. 민주당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니까. 민주당은 왜 지금 아무렇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 종북 세력들하고 아무리 떠들어 민주노총하고 떠들어 봐야 국민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국민들이 웃기지 마.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인데
코로나19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던 그런 시대인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이준석이가 어긴 겁니다. 용산구 소재 그 당시에 한 식당에서 말이죠. 일행 3명이 뒤에 합류한 장경태까지 하면 5명이죠. 영업 마감 시간인 10시 이후까지 모임을 가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 씨는 그 위반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경태 의원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다. 이 장경태 이런 애하고 뒤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러니 뭐 그리고 술을 한잔하고 그 친구들이죠. 이런 자가 당대표를 했다는 것. 보수 야당의 당대표를 했다는 게 나중에 얼마나 이게 참 참혹한 일입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전 국민에게 엄격한 방역 수칙을 강요하던 그때입니다. 모든 생활 부분에서 온갖 통제를 다 하던 때인데 방역 수칙 강제성을 떠나서 일반 국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적 모임도 자제하고 각종 불이익도 감수하던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기준으로 제1야당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1년 9월 3일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씨 부친이 또 제주도 농지 사두고 17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그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농업인이라든가 이 농업법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위헌입법입니다. 이 씨 부친은 제주도 서귀포시 인덕면, 안덕면 사계리에 소위 말해서 613평의 농지를 갖다가 1억 6천만에 샀으면서도 의혹 제기 당시까지는 17년 동안 농사도 안 지었다는 겁니다. 농지를 위탁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씨 부친은 은퇴 후에 전원주택 지을 생각으로 해당 농지 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농경 목적이 없는데도 농지를 사들였다면 이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의혹 제기 당시 해당 농지 시세가 7억 3천만 원짜리가 나중에 의혹 제기 후에 20일도 안 돼서 17년간 소유했지만 농사 짓지 않는 해당 농지를 5억 1,500만에 팔아가지고 매도 차익 3억 5,500만 원을 얻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은 것 같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씨는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 선거 출마할 때마다 독립생계로 부모님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이가 출마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은 후보자들에게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동산, 동상 모든 재산을 신고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천 신청서의 작성 요령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한 고지 거부는 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씨는 당시에 새로운 보수당에서 공천 신청을 했고 합당 뒤 미래통합당 선관위로 해당 서류가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 공천 기준을 준용했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강병원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준석이가 4.15 총선 이전에도 2번이나 선거에 출마했는데 첫 총선 출마했던 2016년에 당시 새누리당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서에 직계 존비속 재산을 기입해야 했으며 고지 거부 불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해당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재반박을 했다는 기록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로남불이다 이거죠. 헬로윈 참사 발생 직후에도 이준석은 페이스북에다 관련 글을 올렸는데 대학 졸업 후 이태원에서 부모님과 10년 살았다 이러면서 이에 앞서 부친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 씨가 내세운 독립생계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말입니다. 이때는 또 부모님과 10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태원에. 근데 부친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 씨가 내세운 독립생계 주장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거죠. 그냥 독립생계라는 말이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거죠.
2007년 6월에 미국 하버드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가 실제 10년 동안 부모하고 함께 살았다면 그가 처음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2016년에도 부모와 동거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대전시의원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가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이 씨의 반박 또는 해명 역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하여튼 이 내로남불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적시했습니다. 강준만 씨가 얘기했습니다. 이준석은 2022년 8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참을인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도록 뛰어다녔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2019년 3월 이 씨는 안 의원,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병신, 안철수 때문에 사람이 둘 죽었어, 인간 수준이 안 되는 거거든, 안철수 전국 꼴찌를 위하여 등의 막말을 이렇게 했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내로남불을 했나,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 씨는 처음에 이준석은 부인했지만 나중에 이 씨가 서울TV, 일요서울TV란 유튜브 채널 주간 박종진이 하는 그런 앵커가 하는 거기에 출연해서 안철수 병신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라는 질문에 어색한 웃음을 지면서 안 했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렇게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후일날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는 사석에서 한 말이다, 이것이 문제될 발언이라고 생각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뭐 지금 여기 아래 보면 맞죠, 너무나 많은 사례를 갖다가 쫙 강준만 씨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것까지 다 정해놨죠. 11월 4일 날 이준석 씨 부산에서 열린 자신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게 뜬금없이 영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과정, 미스터 린턴 한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인 위원장이 우리에 속하지 않으며 불청객이란 투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 이걸 두고 차별 혐오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진영 변호사, 이분은 2019년 청년 이준석은 사전 약속 없이 설악산까지 가서 손학규를 찾았지만 문전박대 받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전달할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손학규 씨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양반이죠. 그런데 4년 후 이준석은 부산까지 내려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 그리고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만나지도 않았고 미스터 린턴이라고 부르면서 영어로 몇 마디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뭐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2019년 5월 16일 당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던 이 이준석이가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러 강원도 설악산까지 갔는데 장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이 씨 방문은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씨는 손 대표에게 손학규 사퇴를 요구하다가 해임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 정무직 당직자 13명에 대한 복직을 요구한 겁니다. 그때 이 씨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손학규 사퇴 등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지만 손 대표는 이 씨 의견을 수용을 해줬습니다. 정말 이 손 대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200만 원인가 뭔가 법인카드를 그 카드를 잘못 썼다, 정당 카드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모함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너 말이지, 너 손학규 대표, 그 착한 손학규 대표, 그 점잖은 양반, 그 손학규 대표 괴롭혔던, 너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 꼬집었습니다. 얼굴이 철판을 깔아도 손 대표한테는 크게 죄를 진 이준석은 그때 정치권을 이탈시켰어야 되는 그런 자 아닌가들 국민들은 얘기합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까마귀 나는 곳에 백노약 하지 마라. 아이, 내 그만두겠다. 자기 자의로 그만뒀습니다. 두면서 난 세상에 살면서 저런 놈 처음 봤다. 이준석이 저렇게 나쁜 놈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손학규 대표는요. 윗사람이라든가 아랫사람에게 말을 낮춘 적이 없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위로 받들고 이렇게 아랫사람도 아들을 받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분은 훌륭한 백봉 신사상도 몇 번 받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이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들에게 6년간인가 5년간인가 6년간 대통령 적합도 1위를 연속해서 하신 분입니다. 정치학 박사고 옥스퍼드 대학 정치학 박사고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주임 교수 하시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고 국회의원 3선 하시고 또 당에서 뭐 사무총장 대변인 뭐 별거 다 했죠. 이런 분을 갖다가 완전히 이준석이란 참 이런 자가 감히 말이죠. 이렇게 고통을 줬다고 할 때 이준석이란 인성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손 대표를 갖다가 국민들이 많이 아쉬워합니다. 그런 덕목이 좋은 분이 지금 이런 정치에 있을 때 하나의 정치 상징이 돼야 되는데 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손 대표 그래서 오죽하면 이 홍준표 씨가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준석을 나무라면서 너 과거에 한 짓 한번 생각해봐라. 손 대표 그 착한 손 대표에게 네가 한 잘못된 그 야만적인 행동을 한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너 얼마나 괴롭혔냐. 그렇게 꾸짖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공개적으로 손 대표한테 아주 잘못한 이 이준석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꾸짖었습니다. 홍준표가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너 그 참혹한 못된 짓을 손학규 대표한테 한 걸 생각해봐라. 이렇게 상기를 시킨 적이 있었다는 것. 네. 하여튼 이 이준석은 뭐 지금 보니까 뭐 집중 분석이 월간 조선에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 요구할 자격이 있나? 라는 질문도 딱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같은 소리 헛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준석은 윤석열에게 변화를 요구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해서 다른 정치인들의 성격적 한계나 문제를 포착해서 비판하는 데는 유능하지만 자신의 성격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것 같다. 이게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남의 편견을 잘 지적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마치 그 어떤 편견도 없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 나는 이준석을 비판한 분이 강준만 교수입니다. 여러분 강준만 교수 좌파이지만 진보좌파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좌파입니다. 나는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을 상대가 죽어야만 자신이 사는 치킨게임 정치라고 했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의 성격 또는 편견이 너무나 안타깝다. 솔직히 말해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준석이라는 자는 이 정치권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강준만 교수가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이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